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에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제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논리적으로 좀 추리를 갖다 해서 일단은 앞으로 향후 주식 방향을 갖다가 예측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일단 종목들도 선택해서 매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들께 제가 중요한 아이디어 하나를 갖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늘 늑대하면은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동화책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할 때 늑대는 이제 상당히 사악하고 나쁘고 그런 존재로 우리가 여겨져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늑대가 그렇게 나쁜 존재인가?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자연 생태계에서는 늑대는 있지 않습니까? 가장 유익한 동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 관점을 갖다 우리가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자, 일단 미국의 일단 최고의 국립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옐로스톤 아시죠? 그게 이제 가보신 분도 많을 텐데 그 옐로스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생태의 어떤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생태계를 갖다가 일단 연구하는 학자들은 옐로스톤을 갖다가 많이 예를 듭니다. 저는 그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거기에서 일단 한때 이 늑대가 인간의 어떤 가축들을 갖다가 잡아먹고 이러다 보니까 늑대는 나쁘다 해가지고 그걸 사냥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늑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늑대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걸 복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생태가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오히려 일단 있습니까? 옐로스톤을 중심한 그 주변에 강이 있지 않습니까? 메마르고 강의 줄기도 일단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거기서 강 주변에서 일단 사는 인간들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제 뭔가 어려움에 일단 직면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태계를 복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리와일딩이라고 이제 하죠, 그죠? 이런 이제 생태 복원 작업에 일단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동물의 왕국은 아니지만은 BBC라든지 뭐 미국의 일단 유명한 이제 이런 생태 그 관련 이제 프로를 갖다 보면은 이런 것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늑대를 갖다가 이제 바로 옐로스톤에다가 일단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이제 늑대가 생태의 일단 상위 포식자입니다. 탑티어 중에 하나다. 곰하고 그죠. 이런 상태다 보니까 늑대가 일단 이제 생겨나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늑대의 주 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술록 있죠. 사슴. 이러한 사슴들의 개체수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늑대가 이제 잡아먹으니까. 줄어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겠습니까? 바로 일단 사슴들이 그동안 일단 이제 자연을 황폐시키고 많은 일단 이 야생제 이러한 이제 숲을 갖다가 일단은 파괴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생태가 파괴됐던 원인이었는데 늑대를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이러한 이제 이 숲들이 일단 자라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숲을 배경을 해가지고 일단은 중간 일단 동물들이 그야말로 활발하게 먹이 생활을 갖다가 많이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양도 일단 이제 상당히 오염에서 일단 벗어나서 일단 제 기능을 갖다 발휘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제 옐로스톤의 어떤 생태가 복원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강도 있지 않습니까?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에 웅덩이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거기서 먹이를 갖다가 물도 마시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생태가 복원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 주변에서 일단씩 안정적으로 일단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과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그 생태가 파괴되면은 그만큼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늑대를 죽였던 거지만은 결국 그렇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바로 일단은 늑대를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렇듯이 왜 이렇게 제가 이 생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오늘날 친환경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일단 앞으로 일단 이제 추론을 해 본다면은 친환경 그렇습니다. 어떤 이제 전문가가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앞으로 지구가 30년 후에 망한다면은 무엇 때문에 망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기후 때문에 망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기후가 악화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산샤댐이 뭐 붕괴 위기도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 부산에서 일단 여러분들 그야말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인명 피해가 나타나고 뭐 이런 사태가 나타납니다. 일본에도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다 이런 것들이 기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단 미래가 일단 우리가 본다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갖다가 지금 이제 통제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기후가 그야말로 상당히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나중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근에 의해서 인간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각종 생태계가 또 파괴되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일단 인간들은 일단 호흡기질환에 의해서 또 사망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과정을 또 거치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부터 이러한 기후 협약에 일단 제시한 대로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환경이 파괴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인간에게 일단은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단 그런 이제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향후 일단 2050년 되면은 이러한 탄소 배출량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완전히 제로로 만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도 이번에 샨샤 때문에 어떤 붕괴 위기의 어떤 기반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환경 파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것을 갖다가 이제 고려할 때 지금 중국도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쪽으로 일단 정부 정책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단 지금 이제 이번에 그린 뉴딜 정책이 그렇게 나왔듯이 세계적으로 이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친환경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어떤 발언들을 갖다 보면은. 근데 이번에 일단 11월 달에 대선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 대선을 치를 때 여러분들 지금 조 바이든이 지금 이제 유리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 바이든이 트럼프 미국 현 대통령을 갖다 물리치고 만약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은 이 사람의 정책 방향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파리 기후 협약에 트럼프가 일단 탈퇴한 것을 갖다가 다시 재가입하겠다는 입장을 갖다 밝히고 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또 그만큼 많이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갖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정부도 일단 그린 뉴딜 정책을 쓰고 유럽도 지금 이제 수소 경제를 갖다가 지금 이제 추구하고 있고 중국도 지금 저런 상태에서 일단 지금 현재 친환경 쪽으로 바뀌고 있고 정책 방향이 미국도 그렇게 간다. 이렇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전 대륙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환경 쪽으로 지금 이제 정책 방향을 일단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에 일단 이제 기후의 그러한 어떤 변화에 의해서 많은 일단시 조난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 개선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인식을 갖다가 갖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자동차를 만들어 유럽에 수출할 때 앞으로 한 수십 년 후에 수출할 때 한국 자동차가 만약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면은 수입을 허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또 반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한테 일단 수출할 때 우리나라에 어떤 지금 친환경 이제 법에 저촉되는 것을 갖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부 있지 않습니까? 그린 에너지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떤 트렌드를 갖다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부 지금 이제 국가들이 이러한 그린 정책으로 일단 바뀌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미국이 그야말로 기후협약 쪽으로 일단 재가입을 하게 된다면은 친환경 쪽으로 일단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또 예측을 해보다 보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주에 대한 관심을 갖다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것이 유추할 수 있는 힘을 갖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이 일단 주식도 잘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근데 그 근간은 무엇인가? 우리가 옐로스톤을 갖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생태계의 어떤 것이 원리를 갖다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갖다가 펼 수가 없듯이 지금 이제 넉대를 갖다 다시 재투입하는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갖지 못하겠죠. 그죠? 또, 일본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일본과 한일 관계 안 좋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8월 4일이 되면은 대본에서 일단 이제 선고했던 그러한 일본 전범 기업들의 자산을 갖다가 처분할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런 것을 모르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소부장이라든지 또는 일단 노나미 같은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러한 이제 애국주의 가련주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까 사실상 주식을 살 수 없고 살 수 없다 보니까 그 종목군에 대해서는 소외가 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렇듯이 앞으로 일단 이제 친환경 쪽은 그래서 이러한 논리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연말쯤에 일단 지금 현재
미국의 대선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친환경 쪽 정책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조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이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계속 진행된다면은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당연하겠죠. 우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 당시에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풍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관련주들이 급락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종목들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저께 인선 ENT가 강세를 갖다 보이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올라가다 다리 쳐지긴 했지만은 바로 이런 것도 일단시 친환경과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이런 논리 속에서 우리가 잘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어떤 논리적 사고를 갖다 갖고서 이제 종목들을 갖다가 찾고 일단 우리가 매수해서 성과를 갖다 낼 수 있듯이 그걸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역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때 무한한 해석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순신 장군 동상을 봤을 때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역사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이 누군지를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대패가 됐고 자신들이 일단 한반도를 침입해가지고 일단 졌다는 것을 갖다가 다시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해 온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 단순히 그 사람이 한국 유명한 장군이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국의 어떤 일단은 왕국을 갖다가 일단시 그야말로 일단 흥망성쇠를 갖다가 결정지었던 장군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면은 충분히 있다면들 이렇게 여행의 목적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아는 만큼 그만큼 있다면들 주식도 돈을 벌게 되는 것이고 모르는 만큼 그만큼 주식에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투자에서.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시장은 모든 산업들이 다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인 지식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해석 능력을 발휘하기도 어떤 이슈가 떨어질 때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종목이 유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미리 그 종목들을 초기에 일단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리함을 갖다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이슈가 딱 떨어지게 되면 그 이슈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서 일단 뭘 살 것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고민해보고 그래서 종목을 때 유추해서 일단 찾아서 투자를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주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글로벌 국가 유동성 공급이 지금 현재 최대화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타이틀에 일단 맞게 어떤 것이 이제 올라가느냐면 전부 자산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죠? 이 자산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부동산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일단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을 갖다가 제압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값이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과열이다 이야기가 나와도 주시장은 거기에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갖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도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갖다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값은 오늘도 일단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값도 일단시 다소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은 고공행진을 갖다가 이어가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요?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각국들이 놀랄 만큼 유동성 갖다가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중에 자금을 많이 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한국에서 금리를 낮추고 또 일단 여러분들 정부에서는 바로 일단 재정을 갖다가 강력하게 투입하고 이런 제 과정 갖다가 거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코로나를 갖다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보면은 또 중남미 쪽에 보면은 코로나가 완전히 확산되는 것이 그야말로 엄청난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죠. 이런 상태에서는 각 국가들 간의 봉쇄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하는 이러한 기업들이
제대로 일단 성장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일단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기업들의 자금이 일단 투여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이러한 자산 쪽으로 자금이 일단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또 지금 정부가 부동산을 갖다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지금 선물 몇 번을 갖다가 일단 정책을 써더라도 더 올라가기만 했지 않습니까? 시장에 손을 너무 많이 대다 보면은 시장이 훼손되겠죠. 시장이 반발이 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이제 고위급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있어서 그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자연 생태계를 갖다 파괴해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파괴를 했습니다만은 그걸 갖다 복원하는 것도 결국은 역시 어떻습니까?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생태계가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일단 인간에 의해서 파손이 되면은 생태가 반발하듯이 시장 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 시장이라는 것은 생태 그 자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듯이 일단 여러분들 이러한 이제 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 글로벌 경제가 참 유례없이 진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러한 정책을 또 유동성을 갖다가 공급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6월까지 글로벌 단시 M2 총통화죠. 그죠? 총통화는 86조 달러나 풀렸습니다. 여러분들, 요 M2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GDP라는 것이 우리가 경기를 갖다가 진단하는 척도라고 할 때 우리가 본다면은 GDP는 뭡니까? 바로 일단 이 M2 총통화에다가 곱하기 유통 속도를 갖다가 곱한 겁니다. 유통 속도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내 호주머니에서 다른 사람을 일단 넘어가는데 걸리는 몇 번을 갖다가 회전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통 속도가 최근에 너무 급격히 떨어져 있어. 최대로 지금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돈이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총통화 공급은 어마어마하게 늘립니다. 늘려도 일단 GDP가 늘어나지 않아요. 왜? 유통 속도가 늘지 않으니까. 실물 자산에서는 이제 GDP라는 것은 뭡니까? 이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그다음에 뭐죠? 바로 일단 정부 재정 지출 플러스 무역 수지 아닙니까? 무역 수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지금에서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소비가 잘 됩니까? 안 되죠. 투자가 잘 됩니까? 안 되죠. 무역이 잘 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이 봉쇄되어 있는데 안 되죠. 정부가 재정 지출을 갖다가 늘립니다.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일단 케인즈는 소비를 늘리고 투자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일단 역시 GDP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유효 수요 이론이죠. 좀 전문적인 이제 용어지만은 이런 정책 그래서 이러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큰 정부를 지향하는 거죠. 시장에 많이 개입한다는 뜻이죠. 이걸 해도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슈페트 같은 사람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기업들이라든지 민간에서 기술 혁신을 해가지고 하면 자연스럽게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케인즈는 정부가 손을 대야 살아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런 소비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정부가 재정 출연하면 재정이 고갈되죠. 고갈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일단 채권을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아니면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둔다든지 그 세금을 많이 거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 중에 세금을 많이 내고 나서 은행 이자 내고 나서 나머지가 저축과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순수한 저축과 소비가 바로 가처분 소득, 처분 가능한 소득 아닙니까? 그죠? 처분 가능한 소득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일단 소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업들도 일단 흐름을 보니까 투자할 여건이 아니다 해서 안 하는 것이죠. 그죠? 이러니까 GDP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일단 속보치료를 발표한 GDP 일단들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역시 상당히 취약입니다, 지금. 물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선방했다고 하지만은 일단은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사실상 이런 것도 사실상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만큼 일단은 이런 자금들이 풀면은 바로 일단 산업화되고 생산화돼야 되는데 투자가 이루어지고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방어를 할 뿐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3,054조를 갖다가 지금 이제 풀었습니다. 5월까지 최대입니다.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제 성장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글로벌과 일단 지금 한국의 일단은 총통화 증가율을 갖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글로벌은 있지 않습니까? 86조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10경 3,200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있지 않습니까? 5월까지인데 3,054조 원 정도. 그러니까 글로벌에서도 사상 최대고 한국에서도 사상 최대를 갖다 돈을 갖다 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최악의 상태를 갖다 보였기 때문에 그죠. 이런 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들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풀려난 자금들이 생산과 소비로 이어진다면은 이런 경기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공급된 자금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자산 시장으로 유입된다는 점을 우리가 좀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그래서 일단 이제 아파트 부동산도 유동성 장세, 주시장도 유동성 장세, 채권 시장도 유동성 장세, 검시장도 유동성 장세, 언시장도 유동성 장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정시 예탁금도 일단 45조, 50조 사이에서 지금 이제 맴돌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오른 것이죠. 또 기금속이라든지 구리 이런 원자재죠, 그죠? 이런 쪽도 지금 현재 강세입니다. 그런데 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경기가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일단은 살아날 것에 대비해서 일단 미리 사재기를 하면서 일단 구리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조업의 쌀이죠, 그죠?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상태 속에서는 산업 자금화 되지 않습니다. 왜? 자산에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이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일단 보고서 이쪽을 갖다 공략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적인 공통된 상황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부 지금 이제 부동산 값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주가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일단 이제 우리가 역대 제가 이 업계 한 30여 년, 2년 동안에 갔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흐름을 딱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동성 갖다가 확대하는 구간은 언제 하느냐면은 바로 경기가 최악일 때 이때 일단 여러분들 유동성 갖다가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 바로 일단 그러면 산업화 되느냐, 산업 자금화 되느냐 안 됩니다.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뭐냐? 바로 일단 주식 시장.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 금, 이런 부동산 시장으로 일단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지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 단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 ING 상태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고 너무 과열을 빚어서 있다는 분들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생산과 투자로 일단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2단계까지는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죠? 2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단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 지금 현재 부동산을 갖다 사놓기 훨씬 더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PBR을 갖다 우리가 이제 많이 보잖아요. 그죠? BPS 같은 걸 보게 되는 지표를 보는데 청산 가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업들이 여러분들 자산을 갖다 갖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기업이 자산을 갖다 온전하게 보유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은 자산을 갖다가 처분해 가지고 내가 생산 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제조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일단은 수익을 팔아 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게 나을까요? 지금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부동산을 갖다 갖고 있는 게 훨씬 낫겠죠. 또 금을 갖고 있는 게 낫겠죠.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투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정부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면은 바로 생산과 소비로 흐르게끔 이렇게 정책을 유도하는 시점이 오겠죠. 그죠? 근데 유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업계에서 봤지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생산과 투자로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이 과정을 갖다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좀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금 가격도 한번 우리가 봅시다. 금 가격이 이렇게 치솟고 올라가네요. 언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폭발해가지고 약간 좀 쉬고 있는데 금과 은이 안전자산을 갖다가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제 경제가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일단 이 기금속을 갖다가 일단 이제 한다는 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일단 이것이 달러도 일단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달러 인덱스는 있지 않습니까? 준 우량 통화, 각국들의 우량 통화 이것을 어떻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달러가 가치가 일단을 갖다 평가하는 겁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높아지면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 활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인데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있잖아요. 금이 이렇게 올라가면 쭉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달러를 갖다 무지하게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럼 달러 가치가 이제 시중에 많이 돌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여러분들 자산의 이동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일단 여러분들 이 자금들이 여기에 투입된 자금들이 이제 서서히 빠져나와서 이제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로 일단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일단 여러분들 실적 장세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때가. 그래서 경기와 일단 주가 간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경기가 이렇게 일단 움직인다면은 주가는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미리 일단 바닥을 찍고서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경기가 살아날 지점에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갖다 이건 주가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고 경기가 살아나기 전에 침체하니까 정부의 재정 확대라든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정책을 써가지고 유동성이 일단 이렇게 몰리니까 자산 값이 튀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 조정이 올 거예요. 이게 문제가. 좀 더 올라가겠죠. 지금 한 이 정도 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중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실제로 살아나면서 그때 한국에서 금리를 갖다가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인상을 하게 될 것이고 정부는 더 이상 재정을 풀지 않을 겁니다. 그 상태가 되면은 기업들이 투자하게 되고 경기가 살아나는 게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일단 바로 소비도 일단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순간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기업들이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생산으로 일단 이제 일어나게 되고 소비도 일단 일어납니다. 투자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를 갖다 우리가 이제 기업들은 금리를 인상해도 낮은 금리 속에서 인상해봤자 여전히 금리는 낮습니다. 근데 경기가 살아나니까 기업들이 빨리 투자해가지고 좀 물건 만들어가지고 팔으면은 이익이 더 많이 나오겠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갖다 실적 장세로 가는 겁니다. 은행에서 일단 저금리로 돈을 빌렸는데 그 빌린 것보다도 바로 투자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겼는 그것이 더 크면은 금리보다도 바로 일단 기업들이 이익이 크면은 바로 일단 경기가 살아날 수밖에 없고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런 상태로 왔을 때가 일단 여러분들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정 같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이 유동성 장세, 돈의 힘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장세가 바로 일단 금도 올리고 은도 올리고 구리값도 올리고 주시장도 올리고 부동산도 올리고 채권값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단계를 갖다 우리가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진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금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주가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됩니다. 그 당분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자산 가격은 급등세가 지속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미국에서 주시장에 이제 고점론이 자꾸 나오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고점일까요? 아직까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일단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악화되면서 영상을 폐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영향을 받은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일단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요. 미국은 일단 주가 부양책을 갖다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요. 거기서 주가 부양책을 또 쓴다면 또 돈을 갖다 공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그 자금들이 다시 또 자산 시장으로 들어와서 자산 가격을 갖다 끌어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그런 상태에서 일단 여러분들 잘 봐야 되고 중국도 일단 홍수에 따라서 자금 공개를 갖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금 공급을. 그래서 만약에 산샤 때문에 붕괴됐다. 이런 사태가 만약에 일어난다면은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자금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유럽도 지금 경기 부양책을 갖다가 7,500억 유로를 갖다가 풀었잖아요. 그죠? 전 세계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단 7월 14일 날 대책에서 118조를 갖다 풀었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갖다 우리가 개인적 정책이다. 개인적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정책을 갖다가 지금 현재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됩니다. 그죠? 개인적인 바라는 쪽은 통화론자들은
사실상 케인즈 정책은 사실상 그 검증된 것이 아니다. 시장 기능에 맡겨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요즘 이야기는 부동산도 그냥 시장 기능에 맡겨놓으면은 그야말로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그냥 일단은 가진 사람들에게 일단 타켓을 해가지고 일단 정책을 쓰다 보니까 괜히 부동산 값이 올라간 거 아니냐. 그래서 보수 정권에서는 안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진보 정권에서는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이런 상태, 자금 흐름은 자산 투자, 그다음 가격의 상승 지속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기 회복 시그널이 이제 보여야만이 생산과 투자, 소비로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경제를 갖다 우리가 볼 때 지금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고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이제 발표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실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텔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을 우리가 보면은 상당히 좀 이제 조심스럽기도 하다는 점을 우리가 잘 염두를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 주시장의 상관관계는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의 후반기에 들어오면은 정부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재정을 확대하게 되고 한국은행이다. 이거는 한국은행이 하는 것이고 이건 통화정책이죠. 그 재정 확대는 이제 정부가 하는 것이죠, 그죠? 예, 이런 이제 그래서 일단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유동성 장세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이 바로 그런 이제 과정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후에 중간 조정 갖다 거치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이 중간 조정이 이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 중간 조정이 문제인 겁니다. 그 중간 조정 갖다가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간 조정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건 하락이 심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지금 유동산자 상당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유동산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번 고비를 잘 따듯이 마무리 짓고 이 주가 하락 갖다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실질적인 경기 회복 그 경기 회복은 언제쯤 일어날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일단 그렇습니다. 내년 1분기 내지 2분기에 갈 때 그때가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주시장은 이미 일단 여러분들 서서히 시작한 상태입니다. 상승 기조로. 근데 중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장기 강세 국면으로 또 들어가는 이런 모습도 나오겠죠. 그죠? 이 경기 회복기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적 장세가 일단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단계를 갖다가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자산 관련주를 갖다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산 관련주에서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금과 은값이 최근 들어서 일단 급등을 갖다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자금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갖다가 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이에요. 그죠? 그 상대적으로 이제 금은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값은 더 안전자산이라 해가지고 매수가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앞으로 미국 달러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일단 기축통화 역할을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통제 불능 상태의 달러 공급을 갖다 늘리고 있는 겁니다. 몇몇 국가들의 달러를 갖다가 자꾸 이제 흡수해주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이렇게 달러 공급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지만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앞으로 한 20년 정도 이렇게 가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달러를 기축통화 자격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원래 일단 여러분들 과거에 네덜란드라든지 그다음에 스페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어떤 통화 가치를 갖다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약 100년 정도의 기축통화 역할을 갖다 해왔어요. 한 통화당 기축통화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달러가 지금 현재 한 20년 정도 걸려면 거의 100년 가까이 돼가니까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앞으로 이제 맞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은에다가. 그래서 이런 이제 관련주라든지 ETF라든지 ETN 이런 종목들이 투자하는데 이런 거는 좀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하시고 이 구리 가격도 일단 일시 상승. 이건 원자재입니다. 근데 이 구리 가격은 이제 지금부터 서서히 이제 관심을 우리가 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구리 값이 이렇게 많이 다른 것보다는 많이 올라가는 거는 앞으로 경기 회복에 대해서 미리 선취 배를 갖다 하고자 하는 그러한 투자자들이 투기꾼들이 선 물량 확보에 나서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죠? 경기가 제조 경기가 좋았을 때 확보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일어나고 그다음 중간 조정 거치면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제 자산 시장으로 이제 자금이 흘러갈 거다 이거죠. 코로나도 일단 좀 어느 정도 제압이 되면서 그렇게 이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것에서 지금 현재 구리값이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저평가됐으니까 지금 사놓자 미리 향후 1, 2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일단 구리값은 올라갈 것이고 이것의 의미는 앞으로 제조업 경기가 살아날 것이구나. 이것을 갖다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 추론을 해보고 앞으로 일단 제조업 경기가 살아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큰 손, 자금들이 투기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앞으로 제조업이 살아나는 구리를 갖다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미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을 감지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주식시장에서 일단 먼저 일단 진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 한 1, 2년을 보고서, 그죠? 그래서 관련주와 일단 구리 선물 같은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는 이런들, 고려아연은 여러분들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일단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 그래서 고려에다가 아연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죠? 그 은도 일단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죠? 금은 일단 조금만 다루고 있습니다. 연도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일단 아연값은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신뢰감은 좀 느끼가, 은과 관련한 종목이 우리나라 상당한 종목에서 매도 없기 때문에 바로 고려아연이 바로 핵심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져내려왔어요. 그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일단 은값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단 이 고려아연도 일단 수혜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침체 상태에 왔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기업의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매년 있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은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자본금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이익을 갖다가 챙겨오고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 매년. 그 정도로 일단 지금 대단한 업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재무적 상태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유보율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아요. 유보율이. 그래서 이러한 안정성을 또 확보한 상태에 있고 부채도 낮고 그다음에 성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은 바로 일단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일단 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이렇게 매수를 갖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이런 흐름 속에서 본다면은 이들을 일단 이렇게 매수를 한다는 것은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중장기적인 투자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고려아연 같은 이런 종목에 우리가 투자를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저는 봐요. 맞다고 봅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겠고요. 그 다음에 풍산 같은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풍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구리입니다, 구리.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향후 1년, 2년 이렇게 내다본다면은 그러니까 내년 일단 1분기, 2분기를 고비해서 일단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일단 구리값이 또 급등하겠죠, 그죠? 그걸 갖다가 예상해가지고 미리 선취 매입자들이 들어온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중장기 투자자들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풍산 같은 종목도 타켓을 노리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급등하다가 외국인들이 사면서 급등하다가 지금 소강 상태인데 소강 상태를 거치다 다시 올라가겠죠, 그죠? 지금은 아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사실. 전부 제약 바이오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일단은 다른 여타 종목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은택트에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너무 과열을 빚고 있어요, 그죠? 근데 개인 투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 쏠림이 심하답니다, 그죠? 쏠려서 일단 있다 보면 나중에 고점을 찍고 나서 떨어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굉장한 손실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뒷배경을 갖다 주목하고서 일단 이런 것들을 선택해 들어간다면은 분명히 일단 이런 것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고려아연 같은 경우. 특히 풍산보다는 고려아연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제 보면은 일단 여러분들 신풍지약 같은 경우 급락을 해버립니다. 놀랍죠? 그렇다가 매수해가지고 수익이 나오는 사람들이 대거 팔아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제 위험하잖아요. 대장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투자하기보다는 나는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나는 여유 있게 나는 멀리 이렇게 투자하고 싶다면은 바로 일단 이런 종목들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맞겠죠.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들 코덱스 은선물이 있습니다. 금선물은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다면은 은선물도 일단 지금 최근에 단기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은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잠깐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매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곱하기 1을 한 것도 있지만 곱하기 1 하는 이런 안정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이제 좀못더라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쪽에 일단 여러분들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ETN이라든지 또는 일단 ETF 같은 데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고려안이라든지 풍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이고, 좀 더 일단 이런 쪽에 일단 ETF라든지 ETN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다면은 이런 종목들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 여러분들 이러한 이제 흐름을 여러분들 잘,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자산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중심에 일단 금리 있고 은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와 관련한 종목들을 갖다 우리가 찾아서 투자를 갖다 할 때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고려안 같은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현재 유망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이제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시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지금의 상태에서는 종목별로는 이제 과열이지만은 지수로는 이제 과열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수는 보면 코스피가 있죠. 이렇게 됐다가 약간 이렇게 됐다가 요만큼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살짝 돌파를 시도하는 이런 정도에 있는 거지. 이것이 무슨 뭐 일단 과열을 갖다 비슷해요. 충분히 중장기선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서 계리들과 축소시켜 놓고 있는 상태에서 과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열을 시킨 종목들이 과열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잘 아시다시피 언택트 관련주가 과열된 종목들이죠. 아무리 성장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올라갔기 때문에 좀 조정은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건 아니에요. 과열을 시킬 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사태, 이거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그게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신풍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시가총액 5조를 갖다 모았다는 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런 것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냥 쌍전벽해가 일어나도 좀 지나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이제 과열 종목들이 있어요, 시장에서는. 최근에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 우리가 과열을 통상 기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21평선 이렇게 올라오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 이격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게 벌어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바로 과열인 겁니다. 볼린지 밴드 상으로 보면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밴드 하나씩 내려왔다가 이렇게 위로 치켜들면은 그때가 바로 매도 타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에 온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오르지도 못하고 쉬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사실 과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종목군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급등주와 소외주가 엇박자로 지금 지수는 안정적인 국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미국 시장이 막 하락을 해도 우리 시장은 어떻습니까? 보근적이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소외된 종목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 소외된 종목들이 반등을 하면서 지수를 다 커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미국의 추가적인 이제 부양책이 이제 지금 나올 텐데 일단은 만약에 일단 다음 주에 일단 부양책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 이제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부양책 절벽이 나올 겁니다. 부양책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 이 상태에 이제 오게 된단 말이죠. 만약에 그 상태로 가게 되면 이제 이 유동성 장세도 일단 막을 내릴 수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이렇게 막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 조정이 오게 되죠, 그죠? 그리고 중간 조정 A파, B파, C파 등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 과정 갖다 거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상승이 열리는데 이때부터가 바로 실적 장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런 중간 조정이 오면은 지금 요 정도 와 있는데 요만큼 또 올라갈 수 여지는 있지만은 이러한 중간 조정을 갖다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인식을 하고 가야 된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지수상으로는 과열이 아닙니다. 과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종목별로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따로 일단 과열된 종목들은 우리가 경계해주고 조정을 충분히 거친 종목들은 또 관심을 두고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지수가 진치하더라도 오르면 오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단 체계적 리스크, 전 종목이 다 빠지는 이런 장세가 아닌 상태에서는 바로 일단 여러분들 선별적 장세는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우리가 유망 섹터와 부문별 유망주를 갖다 여러분께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일단 여러분께 이 친환경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갖다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넉대 이야기를 갖다 여러분께 제가 드렸던 그런 이제 상태였는데, 그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갖다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린 뉴딜. 또 일단 유럽에서도 수소 경제.
또 일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바로 수소 경제도 일단 그렇지만은 미국에서도 일단시 만약에 대선 주자가 대통령이 바뀐다면은 친환경 정책을 쓰겠다고 하니까 그게 맞춰서 일단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게 일단 우리가 한화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저는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시장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종목들이 올라가요. 예를 들면은 현대차 그룹이 왜 올라갑니까? 바로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쪽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연기관 차량에서 바로 친환경 쪽으로 바꾸는 과정이죠. 그래서 거기에 일단 전기차 테슬라 잡겠다 그러고 수차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수차 일단 이제 넥소를 갖다 생각하면서 선두에 나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두산그룹은 지금 이제 상당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두산중공업이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2025년까지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완전히 바꿔서 탈바꿈 해가지고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나솔루션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왜 올라갑니까? 바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솔루션 자체가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역시 친환경 기업에 투자를 해놓고 있는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일단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관련 좀 맞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그죠?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친환경 관련 그룹주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 친환경이 바로 미래라는 게 미래. 미래 성장을 갖다가 지금 현재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래 성장에서 일단 뭐가 나오느냐면은 혁신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혁신을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테슬라가 바로 내연기관 차량을 갖다가 완전히 깔아뭉개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일하게 지금 현재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일단 4분기 연속 이익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테슬라가 좋아지는 것은 바로 있지 않습니까? 혁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혁신을 하고 있죠. 혁신은 아이콘이잖아요. 우주로 여행 간다는 걸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전기차라는 것을 생각했습니까? 물론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진짜 일단 사업성 갖다 갖고서 하는 거는 바로 일단 테슬라가 처음이었잖아요. 그 혁신은 아니고 혁신을 통해서 슈페트는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침체된 경제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앞으로 친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맞추는 것이. 지금의 가장 혁신은 바로 일단 테슬라고, 테슬라는 친환경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친환경이 중심인 거예요. 그런 사업 쪽으로 일단 방향을 맞추는 기업들은 미래가 보인다고 보고 투자들이 바로 일단 매수를 하고 몰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잘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들 제약주에서는 이 화일약품을 갖다 여러분께 이제 하도 제약주 인기를 누리니까 이걸 갖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약주에 일단 조금은 좀 주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만 빠졌을 때 사야 됩니다. 이거는 하락을 이용해서 사가지고 반등할 때 팔고 이렇게 치고 빠지는 단타 전략으로서 우리가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물론 이제 거기에 일단 여러분들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졌을 때 사서 올라갈 때 팔고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괜찮은 것이고, KC 같은 것도 일단 소부장 관련주로서 지금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좋아질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IT주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재무 상태 우량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단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빠져 있지만은 이 포스코 케미칼은 있지 않습니까? 양극재, 음극재를 다 다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두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죠? 지금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올라 있으면 사서는 안 되겠죠, 그죠?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2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았어요. 3분기부터 4분기부터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집니다. 친환경 쪽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포스코에서 일단 포스코는 지금 실적이 엉망인데 포스코 케미칼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서 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앞으로 치고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지분 관련주로서 일단 넷마블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갖다 이대주주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다음 주 중에 일단 예비심사 통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9월 달 정도 상장을 갖다가 아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넷마블이 주목되겠죠. 근데 이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일단 카카오 게임즈 상장하면 또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게 지분을 갖다 갖고 있어요. 그 밖에도 일단 다양한 부분에서 일단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다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연말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고 앞으로 향후를 갖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하나솔루션 같은 포스코 케미칼 같은
또는 뭐 두산중공업도 괜찮아요. 그죠? 이런 쪽에 일단 우리가 포커스를 갖다가 맞추는 것도 좋은 그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잘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께 이제 이런 정보들을 말씀드린 것을 한번 참고를 해보라는 말씀드리고 이것이 뭐 꼭 뭐 정답은 될 수 없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께 이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일요일입니다. 1월 27일이죠. 그러니까 27일, 26일이죠. 그죠?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에 제가 공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공개 방송하게 되고. 그 다음에 27일입니다. 27일 월요일이죠. 그죠? 월요일은 장중 하루 종일 공개 방송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일단 여러분께 또 공개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한수영과 같이 하실 분들은 바로 26일 오전 10시에 한수영 공방으로 한번 오시고 또 27일 날 하루 종일 제가 실시간 이제 매매를 하면서 일단 여러분들 하는 거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들어오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일단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한수영에 대해서 일단 한테 한번 여러분들 가입을 갖다 한번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02에 3490입니다. 4615입니다. 요게 이제 ALS입니다. ALS. 여기를 일단 여러분들 하시면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2개월에 60만 원입니다. 원래 88만 원인데 할인돼 가지고 60만 원에 일단 여러분들 가입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고 일단 일요일 날 10시에 공개 방송에 많이 참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아침 8시부터 합니다. 그때 일단 여러분들 하루 종일 공개 방송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일단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일단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일단 간단히 요점드리면은 지금은 아직까지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자산과 관련한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금과 은의 가격이 두드러지게 올라가니까 그 금과 은 관련주에서 우리가 고려아연 같은 종목, 풍산 같은 종목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한 향후에 있지 않습니까? 6개월, 1년 정도 보시고 이렇게 한번 나가보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냥 뭐 오르는 거 따라 샀다가 그냥 얻어맞아가 또 손실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그야말로 투자다운 투자. 좋은 주식 갖다가 사가지고 꾸준하게 갖고 나가서 일단 수익을 추구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친환경을 갖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친환경 쪽은 역시 여러분들 하나솔루션이나 두산중공업 같은 이런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소부장과 관련해서는 일단 KEC 같은 이런 쪽에 우리가 한번 포커스를 맞추는 거 좋고 너무 지나치게 올라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제약바이올은 무리하게 막 뒷조사 추격해서 하는 건 좋지 않다. 조정을 충분히 받았을 때 그때 가서 한번 노려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